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성입니다. 네. 오늘 4월 22일, 주말장이죠? 금요일. 예. 자, 오늘, 공개 방송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59분, 한 3시 정도 되면서 장 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어서,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오늘, 방송의 이제 주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다고 뭐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좋은 낚싯대를 던져둘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이 있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재평가 받으면서 제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예. 자, 그런 주식들에 지금은 낚싯대를 던져두고 차근히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해답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던져둔 낚싯대에 고기가 문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종목군들이, 뭐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츠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리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는 주말에 이번에 한번 좀 역대급 이벤트를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뒷부분 한번 쭉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 또 그다음에 제가 미국 리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리츠 교육을 했던 그 교육 강의가 있어요. 그 교육 강의를 이번에 이벤트에 포함해서 USB를 보내드릴 거예요. 한 200, 한정 수량은 딱 200개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우리 황금 배팅 또 이렇게 좀 드려서 정말 한번 좀 만들었으니까 좀 이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뒷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리치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지만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배당으로, 그러니까 내가 건물 주인이 되고, 오피스 주인이 되고, 그죠? 응?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꾸준하게 배당, 이게 변동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죠. 물론 세금 문제는, 내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할 때보다 이게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가면 사실 시세의 어떤 피곤함도 별 덜해요. 천천히 어떤 뭐 주가 흐름도 사실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죠? 예, 자, 그런 분들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부터 좀 네, 오랜만에 좀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코스피, 미국 시장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다우지수가 되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전날에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초반에 좀 오르다가 밀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김 빠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증시는 다우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나스닥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왜냐? 이 기술주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긴축, 거기에 나가서 인플레이션에 사실 좀 부담되는 이런 악재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주들이 못 움직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야 그럼 언제쯤 움직일 거야? 뭐 이렇게 뭐 질문하신다면 제가 그랬죠. 야 그래도 한 5월 FOMC에서 두 단계. 지금 이제 빅스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날에도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지만, 그죠? 어, 그거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겠네요. 근데 기술주들도 사실 지금 저가 매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많이 빠졌고. 그죠? 아무튼 나스닥은 좀 이렇습니다. 2% 넘게 떨어졌으니까 야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죠? 그런 분들. 국제 유가 뭔가 WTI. 자, 지금 요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변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뭐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사실 인플레이션도 건드리고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다 공급망. 하지만 요즘엔 조금 조용하더라고요. 이 영향력이 좀 떨어졌어. 미국의 긴축. 연준은 5월에
금리를 2단계 올릴 것이다. 그렇죠? 파월 연준 의장이 바로 이 빅스텝을 시사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증시가 요동쳤다. 신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재료가 없었다.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날에 이제 기술주들이 대거 많이 빠졌다. 근데 기술주 외 종목군도 사실 빠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죠? 다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솔직히 다 부담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 다 부담스러운데 난 그 부담스러운 악재가 솔직히 신선하지는 않아. 충격을 줄 부분은 줬어. 이제는 그런 거죠. 처음에 매 맞을 때는 아픈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 때리긴 때리는데 뭐 솜방망이로 때리는지 뭐 그런 느낌이라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빠졌는데 말이죠. 유독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메리칸 드림에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항공주인데요. 그 중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UAL. UAL. 자, UAL. 지금 주가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절반 80도. 이번엔 정말 제대로 이 아메리칸 드림은 물론 이 주식은 $40, $45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랬죠.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자, 여기 $30 초반은 이건 무조건 받아. 이거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 황금 바닥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그렇죠? 그 주식에 낚싯대를 던지라고요. 고기가 내일 물든, 당장 물든, 뭐 일주일 뒤에 물든, 한 달 뒤에 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포인트에다가 낚싯대를 던졌다.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죠? 얘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여기 $30 초반, 뭐 $35 아래 사가지고, 솔직히 뭐 5%, 10%, 15% 수익 내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고. 그냥 말로만 하면 뭐 예를 들어 나 한 $30 초반? 그죠? 저는 $60 이상. 장기적으로 한 $7, 80 정도 보면서 가는 중이에요. 벌써 50% 올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40 샀다. 여기 샀다. 그럼 여기는 더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IAL 항공주. 자, 여기 마찬가지. 자, 요거 $15, $16에 매수했는데 야, $13까지 갑자기 순식간에 급락해서. 그렇죠. 유가가 폭등했다니. 폭등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받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포인트를 던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13달러에 지금 $20니까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하지만 거기가 고점이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를 앞으로 주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확신이 들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확신이 들죠. 그죠? 자, 제가 유나이티드 항공을 아메리칸 드리면서 여기 $30 초반 이건 받아쳐야 된다. 물론 저도 손해보는 기술주들이 있어요. 하지만 돈 잃는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얘네들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걔네들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차익해서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더 하든? 그죠? 다 자기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지금은 던져줘야 된다. 툭툭 낚싯대를 던져야 된다. 바닥에. 그죠? 그리고 던져둔 낚싯대를 고기가 물지 않는다고 쉽게 걷어들이는 거는 실패의 지름길이고 돈 많이 잃는 지름길이다. 그거를 알아두십시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요. 야, 미국 주식들 중에서 리오프진 주식도 좋았어. 항공주들도 지금 굉장히 좀 좋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애들도 카지노 이런 애들 다 좋았어. 응? 그리고 최근에 또 관련해서 올라온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데, 야, 그건 언제쯤 오를까? 반도체는 언제? 전 개인적으로 미국 반도체주들은 비중을 이렇게 뭐 크게 갖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기술주들, 지금 저가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전기차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한 뭐 이런 애 많이 있습니다. 뭐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순서가 올 것이다. 그죠? 그 순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또 좋아요 한 번씩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드리는데 오랜만에 또 하니까요. 자, 그리고 또 반가운 보신 분들은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제가 즐거워서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쟤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 뭐지 쟤는? 아,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팔지 않고 있지? 결국엔 다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그 여유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다 맞추겠어요? 하지만 난 안 이룰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지금 장 마감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야, 뭐 신선한 거 있어? 없어요. 지금 여기 한 달, 두 달,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옆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 늘어져 있는 과정에서의 시장의 악재는 기존에 있었던 똑같은 악재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악재가 여기서 반영할 때하고 여기서 반영할 때하고 여기서 반영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강도가 엄청나게 많이 한 100톤의 강도로 두들겨 맞았다면 여기는 한 50톤 정도 될 것이고 여기는 뭐 한 2, 30톤 정도 될 거고 이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판을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도 장중에 마이너스 1.3%, 오전에 마이너스 1.4%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장 마감 20분 앞두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놀랄 일 있나? 없습니다. 응? 땡기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응? 예. 그렇다고 여기서 막 뻗어나가면 좋겠지만 또 그럴 것도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수급도 외국인들, 바이코리아 들어와야 됩니다. 당장 얘들이 주식을 한국에서 대거 사들일 이유가 있을까? 없어요. 예. 안 팔면 다행이죠. 팔기는 파는데 기존만큼 큰 물량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1, 2, 3가 대부분 그냥 제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있었던 식상한 악재들도 해소되거나 완화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는 것이다. 어디로? 방향을 잡을 때까지. 또는 밑에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방향, 여기 2500선, 2600이구나. 여기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발을 들지 않을까. 또는 이 자리에서 종목 장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죠. 지수는 꽉 잡혀 있고. 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꽉 막혀 있으니까요. 얘들은 막혀 있고 그 사이에 틈새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기다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낚싯대를? 바닥에 있는 주식에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코스피 왔으니까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변동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보십시오. 최근에 변동이 컸던 게 4월 12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8%나 폭락은 아니더라도 뭐 급락한 거죠. 이 정도면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종가는 절반을 땡겼고요.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오전에는 거의 5%, 1.4% 떨어지다가 지금 절반 땡겼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다고요. 첫 번째, 던져둔 낚싯대를 들고 가만히 있든지 순서가 올 때까지. 두 번째, 이런 변동이 생기면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받아치든지 아니면 철수하든지.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위기 다음에 기회가 있었고요. 지금은 위기도 아니죠. 긴 지루함 끝에 기회가 왔다. 또는 성과가 왔다. 왜냐면 성과가 나던 종목군들도 있고, 그죠? 시장은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늘 수급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들입니다. 얘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배팅을 하고, 그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최근에 가장 영향력이 큰 금융투자. 자기 거래를 하고 있는. 욕하면 안 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해는 돼요. 얘네들이 뭐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줘야 될 판은 아닌 거죠. 다만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뭐 전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얘네들이 저가에 차근히 사모으고 있는 주식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아까 그리고 오늘 잠깐 리츠, 오늘 주식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리츠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 리츠 이렇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자, 리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국 리츠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그죠?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를 해요. 이 회사는, 그죠? 부동산이나 뭐 여러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죠. 근데 수익이 생기고 이거를 배당을 해줘요. 투자자들한테 90% 이상을 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로 여기서 장점은 이겁니다. 수익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다가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이 격리는 해제됐는데요. 격리는 해제됐는데 뭐지? 격리되는 건 없어졌잖아요. 근데 무조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당일날. 해외에서 오면 무조건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기존에 저 뭐죠? 뭐 확진되고 나서 40일 이전이면 PCR 검사에서 양성 나오더라도 뭐 격리되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 뭐 검출된 걸로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전화를 꼭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은 또 주말이라서 그죠?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이렇습니다. 그죠?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음? 그래서 리츠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또 다른 리츠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칸 드림에서 ETF 요거 지금 요거는 뱅가드 부동산 ETF예요. 제가 편입을 시켜드린 가격대는 대략 한 여기 3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이제 111달러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지금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 투자할 거예요. 배당도 받고 뭔 얘기인지 알죠?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뱅가드 부동산 ETF. 그래 최근에 이 ETF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국 ETF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아메리칸 타워나 뭐 크라운 캐슬 뭐 이런 거 같이 소위 저기 통신탑 있지 않습니까? 통신탑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통신탑이나 이런 거를 중계기 이런 거를 빌려주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고 그거를 배당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AMT. 볼까요? AMT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파란 블럭이 뭐냐면 235에서 한 245 정도 되면 야 이건 해보는 건데 그 아래로 깨져면 땡큐죠.
지금 여기 270. 이것도 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시세 차익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으로 같이 가는 거다. 그죠? 뭐 CCI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물류센터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그죠? 예, 뭐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시니어 하우징, 뭐 이런 임대소득 이걸 가지고 이걸 배당으로 하는 이런 쪽도 있고 레지던트 호텔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대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배당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 V, B. 예. 이거 주가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얼마입니까? 150에서 지금 2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도 한 4% 전후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죠? 여기에 오피스, 대표적으로 오피스 많이 있죠. 대형 빌딩, 여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쪽 있죠. 미국에 가면 이제 뭐 대형 쇼핑몰이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아울렛, 뭐 편의점, 뭐 극장 이런 리테일 관련한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거기에 있는 소득을 배당해주는 뭐 이런 것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요 리츠 요거는 200개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리츠 투자 미국 리츠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대표적인 애들 뭐 예를 들어 리테일 쪽에서 통신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아까 헬스케어 쪽에서 오피스 쪽에서 실제 배당 어느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배워두면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건데요. 이 강의로 USB로 드립니다. USB로 이번에 20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금액을 3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황금 베팅 1개월 서비스 해드립니다. 수급 박스도 1개월 드립니다. 아메리칸 드림도 1개월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668에 4360으로 예. 그리고 기존 하시던 분들은 뭐 플러스 1개월씩 다 들어가겠죠. 근데 꼭 요거 USB 소장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나는 오피스 쪽에다가 한번 리츠 투자를 해보고 싶어. 배당도 받고 어느 게 좋을까? 난 뭐가 리테일 쪽에서 나는 뭐 헬스케어 쪽에서 나는 뭐 오피스 쪽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자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네, 자 지금 이제 거의 장 마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3시 22분이네요. 3시 22분.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최근에 할 때 2차전지 쪽이 지금 오늘 사실 2차전지들도 뭐 대부분 좀 밀리고 좀 안 좋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애가 나노 신소재라는 애입니다. 나노 신소재. 제가 오늘 주제가 바닥주에 그죠? 낚싯대를 던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바닥주에 낚싯대를 던진다. 이 나노신소재 저희가 2차전지 소재주로 후속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저는 단기 매매를 잘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나노신소재가 말이죠. 그죠? 나노신소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실리콘 음극재 여기 뭐 CNT 도전재 뭐 이런 쪽의 성과도 크게 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소재 쪽에서는 뭐 이리저리 또 뭐 굉장히 주목받는 저번에는 뭐 이런 얘기다 나노 파우더네 뭐 거의 신급이다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 5만 원대를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날이 언제냐면요 주가가 10%나 폭락하는 날이었어요. 언제? 1월 28일 증시 폭락한 화살표 있죠. 내가 대표적으로 이날 이걸 받아치라고 받아내라고 장중에 사인을 딱 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애인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물론 안 떨어지는 주식이 없어요. 이때 이건 너무나 땡큐야. 5만 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그거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최근에 여기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이 자리도 주식을 사두시라고 했어요. 왜? 이제 슬슬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 하락 추세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이런 건 흐름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이 주식은 저희가 장기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뭐 다른 소재 쪽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뭡니까? 저희가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향후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장기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근데 시장에 눌려갖고 이렇게 계속 눌렸다. 근데 기술적으로도 벗어나는 지점이 있다. 여기는 오바에서 많이 빠졌던 지점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고 여기는 벗어나는 지점이다. 다만 이 주식을 우리가 단기 매매하거나 단타 치거나 뭐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이러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제가 LNF 같은 경우에 제 책에도 있죠. 물론 뭐 삼성 SDI니 뭐 삼성에서 LG화학, 그다음 포스코케미칼, 뭐 LNF, 에코프로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주목이 돼요. 여기 이게 언제냐면 2020년 4월입니다. 3월 지나서 4월이 된다. 뭐 5, 6월 정도 됐어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이때 LNF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때 2만 원 아래. 유상증자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더니 증시가 곤두박질 쳤어. 남들은 손절하기 바빴는데 그거 우리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장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LNF가 뭐 진짜 1, 2, 3등 뭐 이런 식으로 수익권에 있지만 당시에는 2차전 소재 중에 가장 꼴등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꼴등이에요. 저희가 PCB 중에서도 꼴등주를 투자해서 지금 가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죠? 네. 코리아 서킷은 먼저 떴고 여기였습니다. 이때 2만 원이었고 2만 원 아래였고요. 이게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그만큼 성과를 25만 원까지 못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주식을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신 분들 많이 장기 투자하면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회원님들. 그죠? 안 팔아. 안 팔아. 먹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안 팔아. 기념으로 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 주식은 솔직히 주가가 여기서 올랐지만 우리가 이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는 첫 번째 2차전지 소재줄 중에서도 후속주 그렇죠? 크게 성과를 못 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렇죠? 몸값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 제가 보통 이제 목표가는 따지지 않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갈 것이다 라고 보잖아요. 저는 8만 원 이상을 계속 보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유하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나노 신소재를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보유한 분들은 그냥 가시는 거고 완급 조절하면 샀다 팔았다 절반 정도로 하면서 절반은 계속 끌고 가는 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난 좀 올라서 전 개인적으로 저 스타일은 안 사는데 왜? 나는 이런 데서만 사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나노 신소재 뒤이어서 움직일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아직 못 오른. 거기에 낚싯대를 던지는 거죠. 아니, 여기에 낚싯대를 던졌듯이. 응? 그래서 저는 제가 던져둔 낚싯대를 던져둔 애들을 그냥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동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또 미운우리 새끼 있죠? 네, 이거는 올리면 또 말이 많아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엔터주 있죠. JYP가 그죠? 우리가 낚싯대를 던져둔 데입니다. 여기서 던진 분들도 있어. 주가가 깨졌습니다. 그죠? 자, 이 흐름을 잘 봐두세요. 근데 말이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막 이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죠?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샀어야 돼. 그래서 낚싯대를 펼치고 여기까지. 우린 최근에 다 팔았어요. 만약에 이 주식이 5만 5천 원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 주식을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 가격에는. 제가 얘기드렸죠. 난 비싸면 안 해요. 오면 하는 거고 내가 기다리는 자리까지 떨어져 주면 뭐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데 엔터주들은 추세가 이런 식으로 추세는 이제 상향할 겁니다. 그래도 상저하고 턴어라운드
그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뚝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최근에 Y젠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저희도 절반을 차익하고 절반은 그냥 들고 있습니다. 왜 다 안 팔고? 다 팔면 계속 사팔사팔을 해야 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 낚싯대를 던져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절반 팔고 나머지는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칩니다.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져 여기까지 오면 더 곡소리 나겠지만 더 땡큐죠. 그 자리가 여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낚시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대차 라인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최근에 주가가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다 오늘 막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늘 왜 두들겨 맞았냐? 오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현대위아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515억 나. 전년 동기로 보니까 87% 늘었다.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런 걸 그러죠. 재료 노출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가만히 있거나 천천히 받아치거나.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예를 들어 현대차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 막혀 있습니다. 지루하죠, 솔직히. 그죠? 뭐 부품주 중에서 이거는 파트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선이 한번 깨졌는데 이때가 기회라고 그랬어요. 파란불로. 그죠? 그리고 여기 10,000원 초반 중반에도 지금 11,000원 후반으로서 12,000원짜리까지 왔는데 저는 뭐 남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는 이 가격대 전고점을 넘어서서 뚜껑을 열 거라고 보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행주를 투자했어. 하나투어. 그 자리를 이 바닥에서 그죠? 정말 이 곡소리 나는 자리를 매수 자리로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성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뭐 아모레 퍼시픽을 던졌다. 근데 아모레는 성과가 안 났다. 안 나면 어때요? 어차피 올릴걸. 뭐 항공주도 올랐다. 그죠? 여행주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뭐 진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는 뭐냐? 최근에 내가 어디서 받아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난 이 낚싯대를 계속 이 포인트에 던져둡니다. 수익도 냅니다. 고기도 건져요. 하지만 난 더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그냥 입질만 해. 고기가 물지는 않고. 언제 오를까? 순서가 되면 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죠. 왜? 마스크도 벗게 될 것이고 코로나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면세점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화장품 수요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된다. 지금 말이죠.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부품 쪽에 이 삼성전기도 그죠?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거 하나. 현대차 라인에 현대모비스도 이렇게 바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 뭐야?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그죠?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한다. 생산은 그죠? 전기차 생산은 직접 한다. 그래서 그럼 배터리는 누가 손잡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모터 쪽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값이 제일 비싸지만 그 다음 모터니까. 현대모비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저점을 잡고 있는데 뻥 트지는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당연하겠죠.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은 좀 약간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장은 끝났네요. 자, 코스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자, 파월 의장의 빅스텝.
이게 시장의 전날에 미국 시장에 악재가 됐다. 우리 시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신선하지는 않다. 결국 불확실성. 결국 이 악재는 해소될 것이다. 그죠? 코스닥. 자,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좀 땡기긴 했습니다. 그죠? 네, 땡기긴 했습니다. 당장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기는 힘들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약간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거, 그죠? 예. 프레미 같은 거 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여유를 갖고. 그죠? 자, 섹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이건 계속 가야죠. 일단 5월 FOMC 이전까지는 미국도 한국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저평가되는 제가 다 언급 안 드리지만 그래도 일전에 다 얘기해드렸어요.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리오프닝 주식. IT 파트에서 부품주. 반도체는 뭐 시세를 크게 번쩍 떴다가 죽었다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니고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그죠? 후발주 덜 오른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걔들 끌고 가는 거고요. 부품주 저 계속 가고 있고요. 자동차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소위 중장기 턴어라운드주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최악을 찍거나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곧 최악을 만났거나 지났거나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서서히 그죠? 이거는 시간축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그죠? 실적 축이 되겠죠? 그죠? 성과 이익 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그래프로 가는 이런 그래프의 이 끝자락에서 하면 항상 고점을 잡는 거고요. 가장 화려할 때 사는 거고요.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항상 이런 자리에 낚싯대를 던져두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장 화려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장 화려할 때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장타를 때릴 수 있다. 지금은 지지부진한 시장이지만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말인데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 봐가지고. 그래도 주말이라서 영상은 좀 하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장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막 이놈이 뜨고 막 저놈이 뜨고 막 튀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 종목 얘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눈치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저놈이 바닥에 있는 주식들 툭툭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걔들이 결국에 나중에 큰 성과를 낼 거예요. 하지만 이 밑바닥에 있는 주식은 뭔가 아무리 두들겨 보고 아무리 뒤집어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좋은 구석이 잘 안 보여.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기해드려. 그죠? 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빛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고 가장 화려할 때가 언제? 매도는 거기입니다. 제가 아는 스타일은. 그렇죠? 지금은 낚싯대를 던져둘 때입니다. 그리고 던져둔 낚싯대를 저는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주 되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공개 방송 한번 갖겠습니다. 월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 갖겠습니다. 아침 8시, 9시 좀 전부터 12시까지 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때 좀 더 많은 종목군들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애들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렵게 보면 정말 어렵고 그죠? 여유 있게 좀 본다고 하면 뭐 이해되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성과는 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잃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은 끝으로 오늘 요 이벤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정말 배워둬야 됩니다. 리츠. 주식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내고 싶고 할 수 있어요? 못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리츠인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미국 리츠를 좀 더 권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200개, 딱 200개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200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황금 베팅 1개월. 그래서 뭐 장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요거 수급 박스 있죠? 수급 박스. 예, 수급 박스 여기 가시면 여기 저희 개장 전에 뭐 장중에 뭐 이렇게 점검을 드려요. 쭉쭉. 예, 쭉쭉 점검을 드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사인도 드립니다. 바닥주들 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들. 그다음에 이 수급 박스 1개월 이것도 무료로 그죠? 드리고 아메리칸 드림 미국 주식 하는 분들도 예, 드립니다. 자, 요거는 5월 5일까지만 해서 요 수량으로 이건 USB를 보내드릴 거예요. 5월 둘째 주에 발송합니다. 예, 1668-4360으로 소장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안 해도 리츠 투자로 부동산 투자하듯이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배워두시는 게 좋겠고 특히 한국 리츠보다는 미국 리츠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 날 본개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네.